네, 어제 오후였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김 빠진 사이다에 다시금 이제 김을 확 불어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발언을 한다고 해서 뭔가 관련한 정책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망했던 시장에 어느 정도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을 만들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먼저 우리 염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월요일 26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초안이 나왔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자율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어제 이복헌 금감원장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압박을 좀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미달 상장사는 퇴출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주 환원 관련된 일정 관련해서 미달하는 상장사 퇴출,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확보라든지 기업 승계 등에 필요한 장치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상법에 대한 개정도 거론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서는 자사주 매입 후 매각하는 또는 이제 분기 배당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독려를 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기업들의 부담은 좀 사실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은 상반기 후반 또는 하반기까지는 기업들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모으면서 어제 재차 관련된 종목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을 이제 오늘장에서도 일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기대감을 줬던 만큼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대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세미 데크타임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두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미 데크타임이 없어지면서 못했잖아요. 오늘 제가 코너 속의 코너 또니의 댓글타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꼽아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저희가 당첨자 공지도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26일에 발표된 게 뭔가 인센티브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강제성을 갖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시장을 좀 실망을 했는데 주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받았어요. 이게 더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이어져야 되겠죠.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바람인가요? 아니면은 예상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상 겸 바람인데요. 네. 일단은 그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 준 거라 보고요. 네. 그 지금 1월 중순에 그 얘기가 나오고 한 달 반 만에 뭘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뭐 완벽하게 뭘 어떻게 모든 사람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세트로 나오기라고 기대를 했다면 그 자체가 약간 무리였다라고 보고요. 하나하나 나오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으니까 정부가 이제 좀 강하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네.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본의 벤치마크를 봐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네. 확실히 뭔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 정당화, 당위성이 또 마련되지 않으면은 아마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사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려가면 사고. 그 사는 것의 모멘텀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한국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바닥에 좀 깔린 그런 매수세인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아가 엄청 오르고 있고 일부 금융주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전체가 다 오른다기보다는 일부 기대가 되는 옥석을 좀 가려서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어제 일부 상승이 나타났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약간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 PBR 종목들의 흐름을 이제 지켜볼 때는 강세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에서 흐름입니다. 은행주가 한 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주사 내에서는 삼성물산이 선도주 성격에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도 플러스권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에서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 저 PBR 관련 이슈는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난 2022년 이후에 지금 2년차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3년 프로그램으로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작동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이드라인 제시했고 두 번째는 독려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를 했죠. 우리 시장에서 어제 나온 내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성급한 감은 있지만 정책 당국 측면에서는 올 한 해 또는 내년까지도 이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 끌고 가면서 주가의 어떤 부양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저 PBR 관련해서 회복되어진 종목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시총 3위 정도 하는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PBR 0.3이었습니다. 국내 최근에 그 은행주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2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지금 PBR이 0.9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 은행주 지금 PBR 수준을 보게 되면 0.2에서 조금 올라와서 0.4 내외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은행주를 비롯해서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주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좀 더 가야 되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어제 상승에 대한 일부 이익 실현 또는 차익 실현 관련한 그 매물로 인해서 다소간의 종목별로의 희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으로는 저 PBR 관련주 이슈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유지 또 진행될 수 있는 핵심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어떤 종목군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증권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밸류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련한 얘기가 좀 덜했는데 증권주도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테이버 고수는 이 가운데 어느 섹터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이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섹터가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주주환원을 하겠다,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기업.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은행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그다음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갖고 있는 거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주사 중에서는 SK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섹터, 그런 기업들, 그런 곳을 놓고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가 대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주주환원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압박을 받았고 그리고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개인 투자자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적 좋네, 돈 잘 버네 해서 투자했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이슈가 나오는 게 경영권 승계라는 이슈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려있는 경우 그러면은 소액주주들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내 계좌는 박살나고 있고 근데 그런 기업들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상장돼 있는 이유 자체가 상장을 시켜가지고 싼 값에 헐값에 아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주가를 유지하는 혹은 주가를 누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러고는 그런 부분에서 중복 상장 그런 이슈들도 많이 보이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게 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때 대책이 나왔을 때 그런 거 전혀 이슈가 없었죠.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고 외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김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거고 어제 시장이 반응했던 이유는 결국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규제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주주가 주주환원을 늘려주는 섹터, 늘려주겠다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전쟁통을 겪고 IMF를 겪으면서 한국이 선진국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약간의 부조리들, 혹은 그러한 약간의 관행들이 이제는 개선되어 나간다. 금융선진화가 되어간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고 또 어느 정도로 기업과 정부가 시장을 바꿔나가는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 바뀌면은 우리는 해외로 떠나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바뀌겠다라고 선언하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맞지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관련해서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뭐 가장 거론이 되는 일부 종목들 보면은 뭐 삼성물산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요. 그 가운데 뭐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그룹주 외에도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를 하고 일부 뭐 금융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면 내가 포트 안에 어떻게 포함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 인덱스 나오면은 그걸 사야 되는 건지.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죠? 제가 네. 연정 교수님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네.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하고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다고 나오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섹터 종목들도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조금 더 대응이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금융주 같은 경우,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주가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주사, 금융주 그리고 뭐 자동차 섹터 정도로 좀 압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을 어떻게 하나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그렇습니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 PBR 끝났네. 나는 못 탔는데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늦지 않았고요.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50대 50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성장주는 2차전지와 반도체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가치주는 저 PBR과 경기 민감주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 PBR 25%에 대한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저는 삼성물산과 하나금융지주와 그리고 요 종목으로 편성 자동차주로 편성을 하시는 게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그러니까 같이 그 섹터에서 저 PBR 종목 내에서 그 현대차 또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물산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현대차를 꼽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있어서 가치주 50% 내에서 저 PBR이 25%, 경기 민감주가 25%.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를 구성하시면 적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저 PBR을 담을 필요가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배당량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가 튀는 이유는 3월에 배당이 또 지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벚꽃 배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3월 말 되면은 분기 배당금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4월에 총선이 있을 거고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증권주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그러면은 오늘 밤에 PC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2주 정도 있으면은 또 미국에서 2월 CPI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월, 2월 물가 지표를 좀 놓고 보니까 금리 인하 6월에도 힘들 것 같다. 혹은 6월이 지나가면은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뒤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루머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금리가 그만큼 지속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승한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도 우리가 저 PBR주에 대해서 그렇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 PBR이었던 이유는 배당이 높았던 이유는 그만큼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매수 버튼은 조금 참아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오히려 네. 지금 핵심은 AI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보는 것도 투자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PBR, 저 PBR 관련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어온 가운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댓글 지금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해서 댓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으로 정리해보죠. 김장렬 고수입니다. 자동차 은행주에 관심을 갖자 김대중 고수는 올 한 해 지속될 테마다 염정 고수는 기업 밸류업 압박, 중장기 모멘텀 이어질까? 하고 반문하셨고요. 테이블 고수는 대주주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